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위례 과천선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과천시와 서초구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노선을 4호선 선바위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과천시는 정부의 원안대로 노선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례 과천선의 당초 계획 노선은 과천 주암지구의 주암역과 문원역, 경마공원역, 대공원역과 정부 청사역을 잇는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서울 서남 IC로 변경한 노선을 제안하면서 과천시와 서초구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구에서는 노선을 또 변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11월 위례 과천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지만 참가 업체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이어 이달 2일 두 번째 입찰을 진행했고 한 업체가 단독 입찰에 또 유찰됐습니다. 서초구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계약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용역은 위례 과천선 노선을 선바위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과천시는 일단 위례 과천선은 주암지구와 과천지구를 위한 광역교통대책인 만큼 두 곳을 지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과천 구간을 지나야 하며 과천지구에는 역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당초 계획대로 과천 구간을 지나야 한다며 정부의 원안 결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위례 과천선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 원래 계획을 지키려는 과천시와 변경하려는 서초구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 금액이 170억 원에 달해 당시 경기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피해를 입은 전세금의 90% 이상을 복구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비결은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백창은 기자입니다. 170억여 원의 피해를 낸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임대인 부부에 대해 지난해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부부에 대한 징역형 선고 3개월 후인 지난해 8월 21명의 피해자가 93%의 피해를 복구했습니다. 협동조합 모델로 피해자들이 뭉친 결과입니다. 탄탄주택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조합은 피해 주택을 공동자산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조합이 시장가인 1억 원에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반전세로 전환해 일부 금액을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는 반전세 월세 수익을 통해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설립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신뢰를 얻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분들의 불신은 어느 정도 예상도 했고 이분들은 한 번 더 상처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요. 그 공공의 불신이 이제 좀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피해 구제에 성공한 탄탄주택 협동조합. 경기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 그리고 공공에서 공공 이외에 또 제3의 어떤 길이 생겼다는 것,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세 사기 피해 구제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는 만큼 탄탄주택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화성시 동탄 신도시는 올해 화성시 동탄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됐습니다. 동탄은 화성시 전체 인구의 40%가 모여 사는 지역 대표 도시이면서 국내 대표적인 자족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빠른 도시 성장에 걸맞은 산업과 교통 기반 확충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상원 기자입니다. 화성시 동탄구청입니다. 동탄역에서 약 400m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초대 동탄구청장은 황국환 구청장으로 화성시 최초 기술직 구청장입니다.
동탄 1동부터 9동까지를 관할하는 동탄구는 화성시가 추구하는 직주락의 완성도시로 불립니다. 직장과 집, 그리고 편의시설이 모두 근거리에 갖추고 있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화성 전체 면적의 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약 42만 8천 명으로 화성시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평균 나이는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힙니다. 공동주택 14만여 세대가 조성돼 있고 초중고등학교만 70여 개에 달해 젊은 가족 중심 도시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이자 화성 특례시의 핵심 동력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조성된 계획도시인 만큼 시민의 삶을 채우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역시 점차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도 탄탄합니다. 동탄 일반 산업단지와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는 2,4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3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중심의 자족도시 구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통과 문화 인프라도 확대됩니다. 동탄 트램은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고 대학병원 추가 유치와 함께 예술의 전당, 보타닉가든 화성 등 대형 문화시설 조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망과 트램 등 대중교통 확충 사업은 현재 정해진 행정 절차와 단계별 공정을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동탄구청은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눈높이에 부응하며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표준을 세워나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물류센터 건립 논란과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주거 확대 논란 등 대형 개발과 생활환경 간 균형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한편 동탄구는 금곡지구 개발 등을 통해 오는 2040년 인구가 56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광명 진성고 신입생 미달 사태와 이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번 배정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신학기를 앞두고 지역에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신입생 배정 사태와 관련해 입학 취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진성고 신입생의 관내 전학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고 합의서까지 체결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진로와 학습 환경의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학교 측에서 관내 전학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입학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학생은 28명.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이들은 3월 3일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출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평준화 지역이라면 어느 학교에 배정되든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다 같이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이라는 지금 법적 대응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진성고 측과 관내 전학 허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원 225명 중 90명 배정이라는 미달 사태가 난 진성고. 입학일이 한 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신학기를 앞둔 요즘 가장 불안한 학부모들이 바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입니다.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내 특수학급이 아예 없는 학교는 150여 곳에 달하고 그나마 있는 학교도 과밀 상태입니다. 의무 교육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학부모들을 주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분도 집중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 쌍둥이 자녀를 둔 이경진 씨 부부. 새학기를 앞두고 독서 교육을 위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수업 집중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미리 적응력을 키워주려는 겁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경진 씨는 새학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집 앞 5분 거리 학교를 두고 40분이나 걸리는 먼 곳으로 등하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학교에 특수학급은 있지만 이미 정원이 꽉 찬 과밀 상태라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걸어서 학교까지 걷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제 걸어서 가는 거나 이제 버스를 타서 가는 거나 이제 시간은 진배 없다. 어렵게 학교에 가도 문제입니다. 특수학급 부족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한 교실에 모여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체격 차이는 안전사고 우려로, 발달 단계 차이는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학년인 경우는 좀 치인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기 아이가 뭐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1, 2학년 아이들에게 손길이 많이 가니까 우리 아이가 좀 덜 손길이 가지 않을까. 현행법상 장애 학생 발생 시 특수학급 설치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과밀 학급이 방치되고 정작 필요한 곳엔 학급이 없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신도시는 특수학급도 정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넘어서면 교사의 업무량은 폭증하고 꼭 필요한 맞춤형 특수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놓입니다. 가까운 학교에 가고 싶다고, 과밀이라도.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양질의 특수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육을 못 받을 수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등교 전쟁을 치러야 하는 특수 아동 가정의 현실은 여전히 시린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중국발 직구가 급증하면서 해상으로 들어오는 물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을 통한 해상 직구의 상당수가 평택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법 물품 차단을 맡은 평택세관의 현장 부담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희재 기자입니다. 평택항 특송물류센터 하역장입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중국에서 들어온 택배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화물은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합니다. 판독 요원들은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며 수상한 물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지난해 평택세관을 통해 처리된 해상 특송 화물은 약 3,800만 건입니다. 전국 해상 직구 물량의 절반 이상이 평택항으로 몰렸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통관 검사를 기다리는 직구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해외 직구 물량은 5년 사이 20배 이상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인력과 시설은 같은 속도로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13만 건이 넘는 화물이 몰리면서 판독 요원 1명이 하루 평균 13,000건 이상의 물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해상 특송 물품의 50%를 처리하고 시커머스의 성장세에 따라 세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수요 증가도 예상됩니다. 물량 증가에 따른 통관 지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마약류 등 불법 물품 반입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수급과 장비 보강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조 부품과 명품 가방, 은닉 마약류까지 잇따라 적발되면서 불법 물품 차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유명 브랜드뿐만 아니라 K 브랜드의 가품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화약식 타정총과 두쫑쿠 열풍에 따른 피스타치오가 많이 반입되는데 타정총은 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피스타치오 역시 검역 기준에 따라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택세관은 직활세관입니다. 그러나 처리 규모는 본부세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량 증가에 대응해 통관 지연을 줄이고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장비 보강, 나아가 본부세관 승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직구 증가에 따른 통관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경기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재원 소방위가 전해드립니다. 산불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월 23일 새벽 1시 40분쯤 양평군 양서면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장비 19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은 인근 산으로 번져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약 3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거주자 5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창고와 주택이 전소되고 임야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인근에서 승용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행 중 이상한 냄새가 나 확인하니 본닛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장비 16대와 인력 4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약 1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월 25일 새벽 12시 20분쯤 광명시 옥길동 차고지에 주차한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버스 한 대가 전소되고 한 대는 부분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차 후 매연 저감 장치 작동 중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확인해보니 차량 후면에서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했다는 버스 기사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방금 보신 사례들처럼 차량 화재는 주행 중을 비롯해 주차 직후에도 발생하며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다음 3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 화재는 초기 5분이 골든타임입니다.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 만큼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주행 중 이상 징후를 느끼면 즉시 정차 후 대피해야 합니다. 운행 중 타는 냄새가 나거나 본닛에서 연기가 보인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야 합니다. 시동을 끈 뒤 신속히 하차하여 대피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장치 확인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노후 전선의 합선이나 연료 누유, 특히 매연 저감 장치와 같은 전기 장치의 과열은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장거리 주행 전후에는 반드시 정비소를 방문해 사전에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 왕송호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주변 산책로가 통제됩니다. 시는 지난 11일 왕송호수에서 야생조류 쇠기러기 폐사체 신고를 받고 질병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3일까지 왕송호수 데크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가금류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 사업으로 삼성전자 평택 5공장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삼성전자는 총 2조 원을 연 3% 수준의 금리로 대출받아 HBM 등 차세대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에 나섭니다. 평택 5공장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 60조 원의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는 대규모 건설과 고용 창출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시흥시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총 94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과 이자 보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특례 보증 대출 이자 가운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서 5년 차에는 1%의 금리를 각각 보전합니다.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하며 5년간 연 2%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 지점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